국내 최초로 좀비가 등장하는 블록버스터인 부산행이 개봉했습니다. 기대 이상이더군요. 블로그에서부터 종종 썼던 표현인데 기대 이상이라는 건 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느 정도로 기대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대 이상이란 말을 들으면 다들 재미있는 영화로 판정했다고 오해하기 딱입니다. 반대로 기대 이하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그린랜턴을 보고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고 기대 이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부산행은 어땠냐고요? 우선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하게 말해보죠. 설마 부산행이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좀비 영화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도 좋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좀비를 수십 년 동안 영화의 소재로 삼았던 할리우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혹하죠. 더욱이 제작비 규모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걸 참작하고 부산행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예고편을 보고 남긴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산행은 좀비가 등장하는 재난영화입니다. 초반부터 재난영화의 공식을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준비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난영화의 공식이란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영화에서 익히 보았던 가족주의입니다. 부산행에서는 공유와 수환이 연기하고 있는 서먹한 부녀지간이 중심으로 자리합니다. 부산행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합니다. 이게 의외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영화를 보면 대개 초반에는 각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야 재난 속에서 벌어지는 난관을 헤쳐나갈 때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객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난영화의 초반부는 자칫 지루해지기 십상입니다. 관객은 재난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보려고 기다리는데 캐릭터만 보여주니 답답해지는 거죠. 부산행도 그럴 줄 알았다가 예상외로 빠른 전개에 당황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부산행은 프롤로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징조를 남기면서 시작합니다. 좀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데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두 지점 사이에 길지 않은 시간만 여러 캐릭터를 소개하는 데 보냅니다. 이들이 탄 열차가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영화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정말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연이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차에 좀비가 난입한다는 건 여러모로 영리한 설정입니다. 배경을 한정시키면서 스릴과 공포를 전달하기에 유리해졌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제작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재난으로 인한 각 캐릭터의 심리와 대립을 팽팽하게 그리기에도 제격이죠. 여타 영화와는 다르게 좀비에게 한 가지 특성을 부여하면서 색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 속에서 관객의 흥미를 돋우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역력하게 엿보였습니다. 캐릭터 설정도 재밌습니다. 서구의 직업은 왜 하필 펀드 매니저고 용석은 또 왜 버스 회사의 상무인지 그리고 영국도 왜 야구 선수인지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용석의 직업이 이야기 전개를 위한 도구라면 서구의 그것은 부산행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용석과 상화였습니다. 활약도로 치면 상화는 부산행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공유보다 마동석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은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입니다. 용인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건 틀림없는데 연상호 감독은 그를 위한 작은 변명을 남겨뒀습니다. 뭐랄까, 다른 영화에서 보는 악당들과는 달리 한결 인간적이랄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감독의 개성은 그럭저럭 살아있습니다. 물론 이미 짐작한 대로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처럼 암울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가 시종일관 관객을 짓누르진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연상호 감독의 작품 중 부산행이 가장 낙천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쉽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제작비가 수십 배 이상 증가한 영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찍었다면 모를까
100억 가까이 들어간 영화를 고집대로 만들 순 없었겠죠. 대신 여전히 연상호 감독의 의식은 노골적이긴 합니다. 은유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대놓고 여러 부류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상하이 휴대전화 벨소리, 뉴스에서 나오는 정부의 발표, 나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석이 수환에게 충고하는 말 등등. 제가 굳이 제시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누가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석의 발언은 촌철살인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뜨끔했던 건 그 화살의 사정거리 안에 우리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부산행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용석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영화인 해운대나 타워와 비교해도 용석은 그나마 소박하고 인간적인 악당입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이 서구 일행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칭찬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밀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전까지 말한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전개로 인해 손해보는 구석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릭터의 개성은 뚜렷하되 그것이 온전히 자기 몫을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낙 전개가 빠르다 보니 각 캐릭터에게 충분한 사연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에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시간에 10여 명을 모두 아우르는 건 무리였습니다. 이 탓에 일부 캐릭터는 손쉽게 허비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도 모든 캐릭터가 시종일관 드라마에 지나치게 치우치도록 하는 발판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단점을 더 도드라지게 부추겼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재난영화가 그렇기도 하지만 부산행은 해운대나 타워와 마찬가지로 작정하고 드라마 또는 신파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아는 연상호 감독답지 않게 말랑말랑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헤아리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좀 과합니다. 역대 흥행 순위를 보면 이런 포석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빠른 전개로 인한 손해는 대사에서도 노출됩니다. 종종 너무 직접적이거나 뜬금없는 대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드라마든 대사든 간에 자연스레 이야기에 녹여서 전달해야 합니다. 부산행은 그럴 시간 없이 우선 던지고 보는 시기라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상호 감독의 연출입니다. 재난영화로서의 드라마는 수긍할 수 있었지만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로서의 스릴은 적잖이 아쉬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을 연상케 하는 장면은 허망하게도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부산행은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에 쫓긴 탓인지 대수롭지 않게 연출한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상황 설정과 그걸 타개하는 방법까지도 좋았는데 연출이 제대로 살리질 못했습니다. 종합하면 부산행은 한국에서 시도한 좀비 재난 블록버스터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반면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남긴 고질적인 문제를 부산행도 답습했습니다. 제작비 규모에서 할리우드와 대적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CG와 스케일 따위로 이 영화의 문제를 지적하진 않습니다. 조금 티가 나도 괜찮고 스케일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까지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하니 유감입니다. 이야기의 개연성도 부족한 데가 많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재미있게 보긴 했습니다. 단, 한국 영화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건 한국 영화는 무조건 안 본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편견만큼이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부산행을 보고 기대 이상이라고 한 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의 짐작에 맡기겠습니다.